Uno, dos, tres. ¡A la Madrid! 안녕하세요. 레알 마드리드 팬튜버 마스타입니다. 이번 영상은 레알 마드리드가 아닌 라리가를 전체적으로 다루기 위해 라리가 미리 보기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개인적으로 모든 팀을 다루고 싶지만 쉽지 않은 팀들이 있어서 모든 팀을 다룰 수 있을지 확답은 못 내리겠습니다. 그럼에도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그럼 대망의 첫 팀은 바로 아틀레틱 클루브입니다. 우리에게 빌바오로 유명한 팀이죠. 저도 빌바오라고 불러왔습니다. 근데 정식 명칭이 아틀레틱 클루브가 맞다고 하니 빌바오가 아닌 아틀레틱 클루브라고 해야겠죠. 아틀레틱 클루브를 잠깐 설명하자면 낭만이란 단어가 빠질 수 없는 팀입니다. 바스크 순혈주의로 이미 너무나도 유명한 클럽이죠. 최근 들어 경쟁력을 위해 옅어졌다고 하지만 순혈주의로 선수들을 키워내고 그 선수들과 함께 우승컵을 들어올리는 모습은 낭만이란 단어가 아깝지 않습니다. 이 낭만이란 단어가 아깝지 않은 아틀레틱 클루브의 대마르코스가 지난 시즌을 끝으로 은퇴하면서 박수받는 장면은 레알 팬인 저에게 모드리치가 박수받으며 떠나는 모습을 연상시켜 매우 슬픈 장면이었습니다. 그럼 본론으로 들어와서 아틀레틱 클루브의 2025-26 시즌 라리가 미리 보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미 3라운드까지 치러진 지금 아틀레틱 클루브는 리가 3연승을 달리고 있습니다. 1라운드 세비야전 3대2로 홈 개막전에서 승리했죠. 스코어만 보면 아틀레틱 클루브가 진단승을 거두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기는 아틀레틱 클루브가 경기력 면에서 세비야를 압도한 경기였습니다. 아틀레틱 클루브 선수들 모두 잘했다고 생각하고 특히 니코 윌리엄스의 재능을 확인할 수 있는 경기였습니다. 추가로 마로안, 이 친구가 3부 리그였다가 지난 시즌 아틀레틱 클루브로 합류한 것으로 아는데 조금 둔탁하고 어정쩡한 느낌은 있었지만 자신의 피지컬을 잘 이용하고 나름 잘 정착했다고 생각합니다. 실점에 관해서는 루케바키오와 아구메의 자연재해 같은 슈팅으로 나온 거라 누구를 탓하기도 애매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경기에서 산세트의 공백이 조금 느껴지긴 했지만 니코가 정말 잘해준 경기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경기 중간에 유리 형님이 아킬레스건 잡으실 때 철렁했습니다. 다행히 일어나셔서 끝까지 뛰시는 거 보고는 안심했습니다.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 경기로 넘어가보죠. 다음 경기 상대는 라요 바에카노였습니다. 이 경기는 아틀레틱 클루브에게 쉽지 않은 경기였죠. 아무래도 세비야보다 라요가 팀적으로 많이 준비된 팀이었고 측면을 이용해 아틀레틱 클루브의 압박을 잘 이겨내고 올라왔습니다. 그럼에도 아틀레틱 클루브에게 긍정적인 부분은 1차 압박이 뚫렸다 해도 수비진이 단단하다는 것입니다. 라요가 득점을 못한 이유도 이 수비진의 힘이 좋았기 때문이죠. 그리고 결국에는 아틀레틱 클루브가 본인들의 장기인 강력한 전방 압박을 통해 PK를 얻어냈기 때문에 확실히 강팀인 것을 알 수 있는 경기였습니다. 어쨌든 팀적으로 잘 준비된 라요라는 팀을 상대로도 압박이 통했다는 걸 생각하면 아틀레틱 클루브의 현재 순위가 이해되게 만들죠. 다만 아쉬운 점을 하나 말하자면 니코가 확실히 팀적으로 잘 준비된 팀을 상대로는 혼자서 무언가를 부수기에 한계가 느껴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산세트가 돌아와 니코와 함께 만드는 것을 보면 확실히 공격적으로는 더 좋아질 거라 생각합니다. 마지막 경기인 레알 베티스 원정 경기를 살펴보죠. 굉장히 어려운 원정 경기였습니다. 지난 시즌 후반기에 쿠초, 안토니, 이스코의 부상 복귀로 좋은 경기력을 보여준 베티스에 대한 인상이 아직 강하기 때문에 아틀레틱 클루브 입장에서 베티스 원정은 어려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아틀레틱 클루브가 2대1로 승리했습니다. 베렌게르 톱이 조금 의아하긴 했지만 발베르데 감독의 의도는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면 결국 이냐키가 톱으로 올라서서 득점해줘야 하는데 그걸 못해준 게 아쉽긴 했습니다. 그리고 제 개인적인 POTM을 뽑자면 유리 베르치체 형님이 이 경기에서 너무 잘해줬습니다. 수비 좋았고 바르트라 자책골도 만드시고 정말 잘했습니다. 마무리하자면 경기 막판에 조금 이슈가 있었죠. 파디아가 시간 지연 행위로 벤치에서 퇴장당했고 3경기 징계 발표가 났습니다. 그런데 발베르데 감독도 보도를 확인해보니 심판에 대한 항의 2경기, 모욕적 언사 2경기에서 4경기 징계를 받았더라고요. 시간 지연으로 3경기 징계도 빡센데 발베르데 감독 4경기 징계는 너무 빡센 거 아닌가 싶습니다. 이렇게 아틀레틱 클루브의 3경기를 살펴봤는데 총합해서 간단하게 리뷰하자면 아틀레틱 클루브는 결국 3승을 챙겼고 강팀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세비야는 팀적으로 준비가 안 된 팀에 가까웠고 아틀레틱 클루브가 경기력 면에서 강한 압박과 빠른 전환을 통해 압살했죠. 니코의 재능을 확인할 수 있는 경기였고요. 하지만 2, 3라운드 라요전과 베티스 원정은 세비야에 비해 확실히 준비된 팀을 만나니 고전하긴 했습니다. 그럼에도 모두 승리한 부분은 고무적입니다. 실점한 부분에 대해서는 세비야전은 자연재해였고 베티스전도 수비가 못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럼 이 영상의 목적은 아틀레틱 클루브의 2025-26 시즌을 예측하기 위함이니 다음으로 스쿼드를 살펴보겠습니다.
들어가기 앞서 아틀레틱 클루브 공식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팀 멤버로 있는 선수들을 가져온 것이니 혹시 아틀레틱 클루브 팬들이 보신다면 뉴스에서 올린 친구들이 없어도 너그러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골키퍼부터 살펴보면 주전 골키퍼 우나이 시몬과 서브 골키퍼로 파디아가 있습니다. 아틀레틱 클루브의 골키퍼에 대해서는 무슨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우나이 시몬, 스페인 국대 주전 골키퍼입니다. 이런 우나이 시몬을 뒷받쳐주던 아기레 사발라가 마마르다 슈멜리의 공백을 채우기 위해 발렌시아로 임대를 떠났지만 우나이 시몬 하나로 골키퍼 부분은 리가 최상급입니다. 아기레 사발라에 대해 짧게 말하면 아틀레틱 클루브 팬들에겐 너무나도 아쉬운 선수가 아닐까 싶네요. 근데 또 주전급 기량을 가진 골키퍼이기도 하고 경기에 뛰어야 하니 어쩔 수 없겠죠. 마무리로 파디아는 서브 골키퍼로 지난 시즌 임대를 떠났다 이번 시즌 서브를 맡게 됐습니다. 다음은 센터백입니다. 해당 포지션이 아틀레틱 클루브 팬들에게 가장 걱정되는 포지션이라 생각합니다. 비비안은 최고의 센터백이고 그의 짝꿍으로 나오고 있는 파레데스는 비비안보다는 불안한 면이 있지만 평균적으로는 좋은 수비수라 생각합니다. 그럼 왜 아틀레틱 클루브 팬들에게 이 센터백 포지션이 걱정거리일까요? 그 이유는 에길루즈, 이 친구는 이제 유스에서 올라온 선수라 기대가 없고 비비안과 비교해도 절대 꿀리지 않는 센터백인 예라이가 지금 약물 이슈에 걸려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되면 절대적인 센터백 숫자가 부족하죠. 예라이의 약물 이슈에 대해 본인은 탈모약 때문이라고 말하는데 어쨌든 징계는 나올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아 언제 어떻게 출전할 수 있을지 미지수입니다. 이런 문제 때문에 아틀레틱 클루브도 라포르테를 복귀시키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또 이적 관련해서 알라스르는 아틀레틱 클루브의 서류가 문제라고 말하고 아틀레틱 클루브는 알라스르의 서류가 제 시간에 도착하지 않아 등록이 불가능하다고 말하고 결국 불발된 것으로 보입니다. 라포르테 건도 잘 풀린다면 어쨌든 가능해 보이긴 한데 이미 등록 시기가 지나버려 잘 풀린다 해도 후반기에나 뛸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니 아틀레틱 클루브 입장에서 챔스와 리가를 병행해야 하는데 비비안과 파레데스 두 명으로 시즌을 보내야 하는 입장이 돼버립니다. 라포르테는 잘 풀려야 후반기 합류고 예라이 문제는 미지수이니 말이죠. 심지어 라포르테는 베식타스 이적 소식이 들려오고 있어 라포르테의 후반기 합류도 결국 미지수입니다. 현재 아틀레틱 클루브의 센터백 포지션은 구단과 팬들에게 모두 걱정거리이지 않나 싶네요. 다음은 사이드백입니다. 선수를 살펴보면 아틀레틱 클루브의 레전드 데마르코스가 은퇴하면서 아레소가 합류해 공백을 채우게 됐습니다. 이로써 오른쪽은 고로사벨과 아레소, 왼쪽에는 유리 베르치체와 아다마가 있습니다. 그리고 좌우 모두 땜빵 가능한 레쿠에도 서브로 대기 중입니다. 아틀레틱 클루브의 풀백은 전체적으로 무난합니다. 개인적인 사견으로는 특별함을 기대하기보다는 1인분에 가까운 선수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유리 형님이 옛날 무니아인가 좌측을 파괴하던 그 나이도 아니고 3라운드까지 봤을 때 영입된 아레소는 그냥 무난했습니다. 다만 센터백이 부족한 상황에서 유리 형님이 센터백으로 내려갈 수도 있기에 레쿠에의 땜빵력과 유리 형님을 뒷받쳐주는 아다마의 성장에 이번 시즌 아틀레틱 클루브의 성적이 많은 부분 달라질 거라 생각합니다. 이제 미드필더를 살펴보겠습니다. 미드필더에는 베스가, 산세트, 갈라레타, 야우레기사, 프라도스, 우나이 고메즈, 레고가 있습니다. 우선 야우레기사, 이 친구 어떻게 발음해야 하는지 너무 어렵습니다. 우리야 우레라고도 부르던데 부르는 방법을 정확히 아시는 분은 댓글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차하고 미드필더 라인은 매우 좋습니다. 지난 시즌 최다 득점자인 산세트는 명실상부 리그 베스트급 공미자원이고 야우레기사도 지난 시즌 경험치를 많이 먹고 좋은 선수로 성장했습니다. 갈라레타는 저점이 높은 선수라고 생각하고 베스가와 프라도스는 무난한 1인분 선수로 교체 자원 또는 로테이션으로 매우 좋은 자원이라 생각합니다. 우나이 고메즈가 애물단지긴 한데 포지션으로만 생각하면 아틀레틱 클루브의 미드필더 라인은 확실히 리가 상위권입니다. 미드필더 라인에서 걱정되는 부분을 뽑자면 산세트의 부상이겠죠. 부상이 아예 없는 선수가 아니라 부상을 당하는 시기가 있을 텐데 그 시기를 잘 넘기는 게 중요해 보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포워드입니다. 아틀레틱 클루브의 포워드 라인은 이름만 봐도 절대 약하지 않습니다. 일단 말이 필요 없죠. 아틀레틱 윈, 정말 인상 깊었습니다. 아틀레틱 클루브와 10년 재계약을 맺은 니코와 그와 형제인 이냐키, 기대하면 못하고 기대하지 않으면 공격 포인트를 기록하는 베렌게르와 서브로는 세라노와 나바로가 있습니다. 톱자리는 3부리고 치고 훌륭히 적응한 마루안과 분명히 좋았다고 생각했는데 후반기에 보이지 않았던 구루세타가 있습니다. 아틀레틱 클루브의 공격진은 지금보다 시간이 지나면서 더 좋아질 거라 생각합니다. 산세트가 복귀하긴 했지만 아직 폼이 올라오지 않은 상태였고 시간이 지나면서 니코와 시너지를 발휘하며 공격의 퀄리티를 높여주겠죠. 다만 이냐키가 골만 넣어준다면 말이죠. 아틀레틱 클루브의 공격진에 걱정되는 포인트가 바로 이 골을 넣어줄 선수가 애매하다는 것입니다. 현재 톱자원인 마루안과 구루세타에게 기대하는 것보다는 이냐키에게 골을 기대하는 게 맞습니다.
마루아는 공을 발로 차는 게 어색하다고 느껴질 만큼의 둔탁함을 가졌고, 구르세타는 지난 시즌 부상을 안고 뛰며 몸이 안 올라왔다고 하는데 언제 올라올지도 모르겠습니다. 니코도 산세트도 분명히 아틀레틱 클루브의 이번 시즌 중요한 선수들입니다. 하지만 이냐키의 득점력에 따라 이번 시즌 많은 부분 달라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총합적으로 마무리하자면 스쿼드를 살펴보면서 아쉬움을 표현하긴 했지만 완벽한 스쿼드가 어디 있겠습니까? 아틀레틱 클루브의 지금 스쿼드는 리가 상위권인 것은 맞습니다. 다만 챔피언스 리그를 병행하기에 걱정되는 것도 맞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리가와 챔스에서 모두 충분히 경쟁력을 보여줄 수 있는 스쿼드라고 생각합니다. 감독님도 살펴봐야겠죠. 아틀레틱 클루브와 1년 계약 연장하면서 이번 시즌도 아틀레틱 클루브를 이끌게 된 발베르데 감독입니다. 지난 시즌 유로파에서 맨유에게 참패를 당하셨지만 결국 챔피언스 리그 티켓을 따내셨고 아틀레틱 클루브 최고 감독 반열 안에 들어가지 않았나 싶습니다. 지난 시즌도 쉽지 않으셨지만 이번 시즌도 발베르데 감독에겐 쉽지 않은 시즌입니다. 시즌 초반부터 악재가 터졌죠. 센터백 이슈도 그렇고 니코도 오늘 9일 소식으로 부상당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심지어 발베르데 감독 본인은 4경기 징계까지 받은 상황이고요. 그럼에도 발베르데 감독은 마요르카를 꺾고 50년 만이었나요? 구강컵도 아틀레틱 클루브의 안긴 감독입니다. 강한 압박과 빠른 전환으로 상대를 이겨내는 발베르데 감독이라면 충분히 위기들을 헤쳐나가며 아틀레틱 클루브를 잘 이끌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본격적인 예측을 위해 걱정되는 점, 기대되는 점을 짧게 말하겠습니다. 걱정되는 점은 앞에서도 말했지만 센터백입니다. 절대적인 숫자가 부족하고 유스에서 올려 쓰는 것은 경쟁력이 없죠. 이 부분이 가장 큰 걱정거리입니다. 두 번째는 이것 또한 앞서 말했지만 결국 이냐키가 골을 넣어줘야 합니다. 마루안, 구르세타도 모두 애매한 상황에서 이냐키는 현재 아틀레틱 클루브에서 득점력을 보여줄 수 있는 자원입니다. 세 번째는 리거와 챔스를 병행하는 일정 속에 정책 때문인 것은 이해하나 라포르트 딜도 이상하게 질질 끌리다가 결국 이렇게 됐고 영입이 아쉬운 점을 말하고 싶습니다. 빠르게 기대되는 점으로 넘어가죠. 첫 번째는 개개인의 포텐셜이 확실한 팀이라는 것입니다. 터진다면 그 경기를 캐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선수들이 특히 공격진에 포진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인 선수가 니코가 있고 저는 이냐키도 한 경기에서 터진다면 상대 수비수들이 막기 힘든 공격수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기대 요소는 아틀레틱 클루브의 순혈주의로 인한 안정성과 연결성 그리고 어린 선수들과 베테랑들의 조화로움입니다. 이 팀의 선수들은 하나로 모여 안정성을 제공하고 시즌이 흘러가면서 연결성을 만듭니다. 즉 변화가 크지 않고 좋은 조직력으로 상대를 압박하고 수비해내며 공격으로 빠르게 전환합니다. 그리고 경기를 읽는 베테랑들과 경기장을 미친듯이 누비는 어린 선수들의 조화는 라리가 모든 팀들 중에 최고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제가 생각하는 아틀레틱 클루브의 미래를 예측해 보겠습니다. 틀리면 개망신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과감하게 해야겠죠. 우선 리가에서 확실한 강팀이고 승리하는 팀입니다. 비록 센터백 라인이 걱정이긴 하지만 저는 확실하게 챔스 진출 순위권 안에는 든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1등은 제가 레알 팬이니 당연히 레알이고 2등은 바르셀로나라고 했을 때 현재 3등에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를 넣기 애매합니다.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올라올 것이라 저는 확신하지만 이미 잃어버린 승점도 있고 아직 팀을 정리하기에 시간이 더 걸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이유로 아틀레틱 클루브를 3등으로 과감하게 예측하고자 했는데 마르셀리노가 비아레알이라는 팀을 너무나도 단단하게 잘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3등에 아틀레틱 클루브와 비아레알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챔스는 진짜 아쉽지만 상대 팀들의 면면이 너무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모로 생각했을 때 제가 생각하는 아틀레틱 클루브의 2025-26 시즌 예측은요. 저는 리가 4위, 챔피언스 리그 16강, 직행은 아니고 노가웃 플레이오프 가서 16강 진출까지는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틀레틱 클루브를 4위로 두는 이유는 결국 비아레알은 보강을 빡세게 했고 비아레알이 후반기에 힘을 더 쓸 수 있다고 생각해 아틀레틱 클루브를 4위로 예측했습니다. 아틀레틱 클루브는 라리가를 보시는 분들에게 워낙 낭만으로 유명하고 싫어할 이유가 없는 클럽이라 개인적으로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마스타의 최종 예상은 리가 4위, 챔스 노가웃 플레이오프를 통해 16강 진출입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앞으로 라리가 팀들을 이런 식으로 쭉 둘러볼까 합니다. 비록 EPL 팬분들이 압도적으로 많고 라리가 팬분들이 적긴 하지만 라리가도 이렇게 시즌을 앞두고 다루는 게 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클럽은 베티스 아니면 비아레알을 할 것 같은데 다음 영상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 봐주신 분들 모두 감사하고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바모스 마드리드.